새벽 5시 바닷바람이 골목 끝을 스쳤다. 안개처럼 피어오른 수증기가 천막 사이로 흘러들었고 젖은 바닥엔 생선 비늘이 별처럼 흩어져 반짝였다. 박춘심 73. 그녀는 여느 날처럼 허리를 굽혀 얼음 위에 생선을 올려놓았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은 오히려 익숙했다. 칼이 도마를 치며 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새벽의 침묵을 깨우듯 골목 안으로 번져갔다. 오늘도 고등어가 실하네.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한쪽 어깨를 쭉 폈다. 젖은 앞치마엔 오래된 얼룩이 번져 있었지만 그 자국마다 세월이 묻어 있었다. 곧이어 손자 준호가 나타났다. 초등학교 2학년, 파란 책가방이 어깨에 매달린 채 덜컹거렸다.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야? 그렇지. 오늘 건 살이 통통해. 냄새 난다. 비린내 나지? 준호는 코를 킁킁거리다 환하게 웃었다. 아니, 꼬순내 나. 그 순간 박춘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세상 사람들은 비린내라 했지만 손자만큼은 그 냄새를 따뜻하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새벽의 피로를 녹였다. 골목 끝에서 옆가게 김씨가 외쳤다. 할매, 오늘 단속 나온다 카더라. 또 와? 참, 냄새 난다고 쫓아내긴. 그녀는 신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시장 입구에 붙은 붉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시장 재개발 공고 30일 내 철거. 글자를 천천히 읽던 박춘심은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시선이 얼음이 생선으로 그리고 다시 손자에게로 옮겨졌다. 준호야,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 많지? 응. 근데 나는 좋아. 왜? 할머니 냄새 같으니까.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 말 한마디에 시장의 소음이 멀리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 냄새다. 그때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비린내와 바닷내음이 섞인 공기 속에서 새벽 햇살이 천막 틈으로 스며들었다. 박춘심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더니 칼을 다시 들어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냄새가 있어야 시장이지.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그 냄새는 분명 비린내였지만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삶의 냄새였다. 점심 무렵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고등어 굽는 냄새, 오징어 말리는 냄새, 그리고 바다의 짠내가 뒤섞였다. 천막 위로 햇빛이 비치며 물방울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닥의 무릉덩이를 튕겼다. 박춘심은 여전히 도마 앞에 서 있었다. 칼끝이 생선의 살을 가르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는 평생을 버텨온 사람의 리듬이 있었다. 그때 시장 입구로 누군가 들어섰다. 단정한 셔츠, 얇은 구두 굽, 도시 냄새가 묻은 여인. 딸, 이정이었다. 엄마, 여기 있었네. 박춘심은 얼굴을 들지 않고 말했다. 왜 또 왔노? 일 끝나고 쉬라 했지.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오늘 구청에서 또 단속 나온다면서요. 이제 진짜 정리해야 돼요. 그만두라 하는 말, 이제 지겹다. 엄마 나이도 생각 좀 해요. 냄새나고 힘들고 이제는 냄새가 나서 싫으면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해라. 나는 이 냄새로 살아온 여자다.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옷에서는 비누 냄새가 났고 엄마의 앞치마에서는 비린내가 났다. 두 냄새가 섞이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이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다. 그때 준호가 시장 구석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꼬순내 난다고 했어. 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뭐가 꼬순내야? 이거 생선 굽는 냄새. 맛있잖아. 박춘심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봐라, 애는 냄새 난다 안 한다? 좋대요. 꼬순내 난대요. 정희는 잠시 아이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애는 아직 어려서 그래요. 몰라서. 박춘심의 손이 멈췄다. 모르면 그게 복이지. 어른은 너무 많이 알아서 냄새도 겁난다. 그녀는 손끝에 비늘을 털고 칼을 내려놓았다. 정희야, 너도 어릴 땐 이 냄새 좋아했어.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이 지금을 만들었다. 이 냄새로 너 공부시키고 집 샀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았다. 그녀의 뒷모습엔 자책과 부끄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박춘심은 멀어지는 딸을 보며 속삭였다. 그래도 내 냄새가 싫진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구청 차량이 멈춰섰다. 위생 단속 나왔습니다. 하얀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다. 박춘심은 이내 도마 위의 생선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녀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냄새 없애면 시장이 아니라 창고지.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천막 아래로 울렸다. 정희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새벽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짙은 구름이 바다 위에 낮게 깔리더니 곧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천막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연신 철썩이며 튀었다. 시장 사람들은 허둥지둥 물건을 덮고 철제 받침대를 고정하느라 분주했다. 박춘심은 물바가지로 고인 빗물을 퍼내며 말했다. 이 비 좀 봐라. 오늘 장사는 글렀네. 그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생선을 다시 정리하며 비닐을 씌웠다. 정희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철수하라잖아요. 철수는 무슨 철수야? 이거 다 버릴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험해요. 박춘심은 대답 대신 생선 상자를 들어 옮겼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어깨가 젖은 천처럼 무거워졌다. 정희는 그 뒤를 쫓으며 소리쳤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러다 다치면 어떡해요. 그럼 생선이 다 죽는데 어떡하냐. 그녀의 발끝이 미끄러졌다. 철제 바닥에 쾅 하고 소리가 났다. 순간 정희가 달려왔다. 엄마. 박춘심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놓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 밑으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괜찮다, 괜찮다. 그녀는 억지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준호가 비닐봉지를 품에 안은 채 달려왔다. 할머니가 이 비에 젖는다. 싫어요. 할머니 다쳤잖아요.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천막이 휘청이며 큰 소리를 냈다. 철제 기둥이 비틀리고 물바지 통이 떨어졌다. 정희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위험해. 천막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철 파이프가 머리 위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외쳤다. 비켜요.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희는 박춘심을 끌어안고 바닥으로 몸을 숙였다. 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옆에 엎드렸다. 비가 쏟아지고 전깃불이 꺼졌다. 시장 전체가 정전되며 어둠이 내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길 좀 비켜주세요. 구급차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젖은 천막을 걷어내는 손들이 분주했다. 박춘심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정희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괜찮아, 난 괜찮. 그녀의 목소리가 끝나기 전에 눈이 감겼다. 사이렌이 커지고 구급차 문이 닫혔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며 흘러내렸다. 준호는 그 문 앞에서 울먹였다. 할머니 냄새가 사라졌어. 그 말이 빗속에 묻히며 시장은 적막해졌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자
사이렌이 빗속을 갈랐다. 시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남은 건 비린내와 젖은 생선의 냄새뿐이었다. 몇 시간 뒤 병원 복도, 하얀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차가운 빛을 쏟아냈다. 박춘심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손끝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숨소리는 약하게 오르내렸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손을 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피로와 죄책감이 엉켜 있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디실 겁니다. 의사의 말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떠나자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준호는 병실 문가에 서 있었다. 젖은 신발을 벗은 채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엔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그 손수건엔 생선 기름 얼룩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꼬순내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엄마. 정희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왜? 할머니 냄새가 아직 나. 준호야, 조용히 해. 근데 왜 다들 냄새를 없애려 해? 그 한마디에 정희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병실 유리문 너머 링거줄을 타고 오르내리는 투명한 액체가 보였다. 그 액체가 어쩐지 눈물처럼 느껴졌다. 그 냄새는 엄마의 고생이야. 고생을 없애면 냄새도 사라지는 거야. 그럼 고생이 없으면 할머니도 없어져?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왔다. 보호자분, 시장 철거 문제로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그 얘기 안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자리를 떠나자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준호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나왔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준호는 손수건을 코끝에 대며 중얼거렸다. 아직 꼬순내 나요. 정희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냄새가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지는 걸까?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병실 안의 불빛을 일그러뜨렸다. 그 빛 속에서 박춘심의 얼굴이 아주 잠시 미소 짓는 듯 보였다. 그 미소는 냄새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병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벽식의 초침 소리와 링거의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박춘심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멎은 하늘이 보였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밤을 새운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았다. 손에는 시장에서 가져온 낡은 지갑이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엄마는 활짝 웃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냄새가 뭔지 조금 알겠어. 그녀는 속삭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나 오늘은 냄새 나게 해도 돼? 무슨 말이야? 할머니 깨어나게 하려고. 꼬순내 맡게 해드릴 거야. 정희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돼, 여기 병원이야. 조금만요. 준호는 봉투 안에서 작은 전기펜을 꺼냈다. 그 안에는 미리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이 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다. 지글지글 기름이 녹으며 소리가 퍼졌다. 순식간에 병실 안이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냄새 좋아하잖아요.
간호사가 뛰어들어왔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전기펜을 병실에서.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아요.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나갔다. 박춘심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다. 이 냄새. 그녀의 입에서 작게 소리가 흘렀다. 준호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고등어예요. 꼬순내 나죠? 박춘심은 코끝을 들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래, 내 냄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 냄새 맡으니까 살겠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훔쳤다. 엄마, 그 냄새 때문에 평생 힘드셨잖아요. 박춘심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냄새 덕분에 살았지. 잠시 고요가 흘렀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병실을 돌았다. 박춘심의 손이 천천히 공중을 그었다. 마치 냄새를 잡아 품에 안는 듯한 동작이었다. 세상은 비린내라 했지만 내겐 이게 사랑의 냄새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정희와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병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날따라 소독약 냄새보다 꽃순내가 더 짙었다. 그 냄새는 가족의 숨처럼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날씨는 맑았지만 공기는 싸늘했다. 시장 입구엔 굴착기와 철거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다. 빨간 헬멧을 쓴 인부들이 천막을 뜯고 낡은 간판을 내렸다. 삶의 냄새로 가득하던 골목은 이제 쇳소리로 가득했다. 정희는 휠체어를 밀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박춘심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린내가 사라진 자리에 먼지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낡은 타일 바닥 한가운데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다. 여기 내 자리였지. 그녀는 손끝으로 얼룩을 천천히 문질렀다. 손에 묻은 건 먼지가 아니라 세월이었다. 정희는 엄마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 이제 그만 가요. 바람 차요. 잠깐만 인사라도 해야지. 이 자리 덕에 너희 다 키웠는데. 그때 준호가 달려왔다. 양손에는 낡은 프라이팬과 작은 가스버너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거 기억나요? 할머니가 쓰던 거예요. 박춘심은 놀란 눈으로 그걸 바라봤다. 어머나 아직 있었니? 응. 오늘은 내가 구워드릴게요. 정희가 급히 막았다. 준호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위험해. 조금만요, 엄마. 오늘은 할머니 냄새 맡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박춘심은 미소 지었다. 그래, 냄새는 잠깐이라도 괜찮지. 준호가 버너에 불을 켰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살아났다. 그 위에 프라이팬이 올려지고 기름을 두르자 곧 지글지글 소리가 퍼졌다. 고등어가 익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렀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누군가는 코끝을 찡그렸고 또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이 냄새 박춘심 할매 냄새 아냐? 그 냄새 맡으니 옛날 생각난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잔잔히 번졌다. 박춘심은 눈을 감았다. 그래, 이게 내 냄새지 내 인생이야. 정희는 그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냄새가 사라져도 기억은 남아요. 그래, 그게 사는 거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연기를 어루만졌다. 그 손끝에 햇살이 닿았다. 준호는 생선을 접시에 담아 할머니 앞으로 내밀었다. 할머니, 마지막 꽃순내예요. 박춘심은 약하게 웃었다. 마지막은 아니지. 내가 기억하는 한 계속 날 거야. 바람이 불었다. 연기가 위로 피어올라 하늘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소리 사이로 골목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그날 시장은 마지막 냄새로 가장 따뜻하게 끝났다. 시간이 흘렀다. 그 많던 비린내는 사라지고 시장 자리는 유리로 덮였다. 그곳엔 쇼핑몰이라는 간판이 반짝였다. 바닷바람 대신 에어컨 바람이 불었고 생선 비늘 대신 향수 냄새가 퍼졌다. 준호는 커다란 행사 현수막 앞에 서 있었다. 사라진 시장의 추억. 대학생이 된 그는 축제 담당 자원봉사자였다.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고 손에는 낡은 프라이팬이 들려 있었다. 그의 손끝이 펜의 손잡이를 천천히 쓸었다.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다시 구워볼게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발길이 몰렸다.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옛 시장 사진이 전시된 벽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 봐요. 이 시장 나 어릴 때 다녔는데. 박춘심 할머니 가게도 있었지. 그 냄새가 참. 누군가의 말에 준호의 귀가 반짝였다. 그는 가스렌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렸다. 기름을 두르고 고등어를 천천히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가 퍼졌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냄새가 행사장 안으로 흘렀다. 처음엔 사람들이 코를 막았다. 이게 뭐야, 생선 굽는 냄새. 하지만 잠시 후 한 노인이 미소 지었다. 이 냄새 박춘심 할매 냄새 아니가?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불을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 할머니 냄새예요. 사람들은 비린내라 했지만 저한테는 꼬순내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모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고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엄마, 꼬순내가 뭐야?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마음이 따뜻해지는 냄새일 거야. 정희는 행사장 한켠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낡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 손수건엔 아직도 희미한 꼬순내가 남아 있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엄마, 준호가 당신 냄새를 세상에 다시 피웠어요.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연기가 빛을 받아 금빛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은 손뼉을 쳤다. 그 소리 속에 시장의 웃음과 울음이 함께 묻혀 있었다.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은 비린내라 했지만 나는 꼬순내라 불렀어요.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치 바람 속에 섞인 오래된 시장의 냄새 같았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다. 회색빛 수평선 위로 천천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파도는 조용히 모래를 적시고 갈매기 소리가 하늘을 맴돌았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비린내가 아니라 따뜻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프라이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제는 손잡이에 나무가 갈라져 있었고 팬 가장자리는 까맣게 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려놓았다.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버너를 꺼냈다. 버너를 켜자 파란 불꽃이 흔들리며 살아났다. 그는 팬을 올리고 조심스레 고등어 한 토막을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가 퍼졌다. 바다의 파도와 어우러져 마치 노래처럼 들렸다. 바람이 불어 연기가 하늘로 흩어졌다. 고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멀리 퍼졌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오늘은 바다가 시장이에요. 그는 고등어를 젓가락으로 뒤집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색, 그 위에 반짝이는 기름방울. 햇살이 비치자 팬 위의 연기가 금빛으로 물들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시장의 소음이 되살아났다. 도마를 치는 소리, 바닷물 튀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웃음.
준호야, 냄새 난다. 응, 할머니. 꽃순내 나요. 그 대화가 바람에 섞여 되돌아오는 듯했다. 그는 펜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세상은 그걸 비린내라 했지만 나는 꽃순내라 불렀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며 햇살 속에 녹아들었다. 그 안에서 어렴풋이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래, 우리 꼬마 의사님. 오늘도 잘 굽네.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냄새가 다 퍼졌어요. 이젠 온 세상이 할머니 냄새예요. 파도가 발끝을 스쳤다. 그는 펜을 조심스레 닫고 두 손으로 모래를 쥐었다. 모래 속의 바람이 따뜻했다. 그 속엔 여전히 꽃순내가 살아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금빛 물결이 끝없이 번져나갔다. 그 위로 고소한 냄새가 천천히 퍼졌다. 그 냄새는 더 이상 비린내가 아니었다. 그건 사랑의 냄새였다.